김행 파동으로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임명을 철회할지에 대한 고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국정감사의 대장정도 이제 막이 곧 오를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청문회가 안 끝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논평을 내서 김행 후보가 도망갔다, 이런 건 가짜뉴스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박주민 의원, 김행 도망갔다. 법률적으로 보면 청문회 끝난 상태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주랭랑 주장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김행 후보자는 위원장의 사퇴 종용에 따른 정회 이후 후보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합의가 안 된 속개에는 참석할 수도 없고 참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측 반박은 이겁니다. 같이 여당 의원들 퇴장할 때 나갑시다 할 때 같이 나가긴 했지만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일정 시간. 청문회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다시 속개를 할지 정회를 할지 여부가 판단돼야 되는데 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다시 못 오고 있다라는 일종의 반박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후보자가 도망가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 뭔가 미묘하게 지금 양당의 강조점은 좀 달라 보입니다. 자,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죠. 주랭랑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후보자가 자리를 비웠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 눈높이에는 잘 안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청문회 무용론까지 이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30몇 차례 인사 강행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6가지 그 금지 원칙도 위배하는 인사들이 사실 청문회를 통과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저렇게 청문회가 파행됐던 것을 생각해 보면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우리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여가위 위원장의 어떤 편파적인 진행 문제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위원장이 직접 하는 거는 대단히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거든요. 좀 편파적이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을 거고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청문회 자리라는 것이 후보자의 도덕적, 법적인, 그다음에 정책적인 역량들을 검증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자리를 비운 것 자체가 국민들 눈높이에 보시기에는 좋아 보이진 않았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은 이제 여당이든 야당 의원들이든 이렇게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원장이 잠깐 정의합시다 라고 하면 여야 간사가 복도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방에서 만나서 논의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자꾸 위원장이 이렇게 막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또 저쪽 간사가 내가 잘 얘기할게.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니까 자, 보는 눈도 있고 한 30분만 쉬었다가 다시 속개합시다. 자정 넘기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합의가 있잖아요. 후보자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거나 대기실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김진애 앵커가 이제 그 여의도 정치권을 많이 취재를 해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야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전례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후보자를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설사 여당 의원들이 후보를 보호해야 되고 후보를 좀 지켜줘야 되는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 데리고 나가는 것은 선을 넘는 겁니다. 설사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도 저 국무위원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이 같이 나가자고 한다고 또 따라가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굉장히 볼썽사납고 이게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차치하고 난 뒤에 차치하고 나서라도 저희들이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법하고 국회법을 면밀히 봤습니다. 제가 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던 그날 저녁 밤 11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생방송으로 봤거든요. 명백하게 차수 변경을 해가지고 인사청문회는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그 어디에도 인사청문회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끝났다라고 여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쪽 방향으로 아마 정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각각
법안을 발의하겠다 나와 나섰습니다. 재밌어요, 이름이. 야당에서는 김행랑 방지법, 여당에서는 파행 조장 방지법을 각각 내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행랑 방지법을 발의하겠다. 소위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죠. 소위 김행랑 방지법. 이제 이 조롱조가 섞인 거죠. 김행의 주랭랑, 김행랑. 청문회 불참 중도 퇴장 신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에 저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막겠다는 거고요. 여당에서는요, 파행 조장 방지법, 상습 파행 조장 상습이 붙었군요. 상습 파행 조장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편파 진행 때는 국회의장 경고,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 민주당부터 반성해야 된다. 망신 준 거 아니냐? 뭐 양쪽의 목소리에 각각 맞는 점은 있어 보여요. 어느 쪽이 완전히 맞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야 모두 뭐 공의, 비판의 대상증이 다들 있는 것 같은데 김행랑 방지법, 파행 조장 방지법,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게 좀 다분히 이 뒷감정이 뒤끝이 좀 다들 있어 보여요. 김행랑 방지법 한쪽에서는 상습 파행 조장 방지법. 근데 저거 뭐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그냥 발의잖아요. 명분을 예. 발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거 뭐 예를 들어 그 민주당이 발의한 법 같은 경우에 국회 뭐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두 법안을 전부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건 전체 이제 유언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만약에 참석 안는데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그냥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해요. 여당과 협의 없이 또는 뭐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디 협의가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한 청문회에 참석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사퇴를 간주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자료를 불성실하게 내면 또 뭐 여기에 대해 형벌을 또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럼 자료 불성실한 기준이 뭐예요? 100까지 내라고 했는데 한 90까지 됐어요. 10개 안 내면 불성실한 거예요. 이런 애매모호한 그러한 경우에는 추상적인 경우에는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뭘 뭐 처벌을 하고 법을 만들어 입법 만능주의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법 만들어 갖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뭐 새로운 문화 같은 게 좀 있어요. 반드시 이제 입법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표현으로서 또 각 당에 급하게 이거 발의 잘하는 선수들이 계세요. 발의 선수들 투두둑 만들어서 딱 이름 붙여서 어떤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성명을 발휘하는 행위로서 대체하는 새로운 어떤 뭐 문화까지는 아니고 어떤 새로운 풍습 이런 건데 적절치는 않다라는 지적이에요. 나중에 의정 보고서에 넣잖아요. 내가 발의 100개 했다고. 네. 거기 개수에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벌써 국감 처리예요? 이 서늘해졌군요. 오늘부터 국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총선 6개월 전 여야 주도권 싸움도 예상되고요. 대법원장 공백에 대한 책임론,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된 이야기, 대장동 허위 인터뷰 관련된 따져 묻는 공방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최상봉 사망 사건 관련된 패스트트랙 관련된 여파들 국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나서 김진애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